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이번 강의 시간은요, 2017년도 경찰 승진 객관식 형사소송법 해설 강의 시간인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문제를 살펴보니까, 예년과 마찬가지로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좀 어렸을 때에 비해서는 좀 많이 좀 쉬워진 문제들이고, 그리고 이제 특징적으로는 보면 박스 문제들이 몇 문제 없었습니다. 그죠? 박스 문제들이 몇 문제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초적인 걸 묻는 문제들이 꽤 많아갖고, 사실은 한두 문제 정도, 박스에서 있는 것들 제외하고는 좀 전반적으로 다 평이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기초적인 판례하고 법조문 내용만 숙지하시면, 충분히 이거는 고득점으로 맞을 수 있는 그런 시험 문제였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다음 중 형사 절차와 관련해서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사실 이 문제는 이제 암기해서 맞히는 거죠. 자, 이 두 문자로 외울 수밖에 없는데, 적진 영변 일구에 현기증이 나서 자상을 입고 피신소에 있는 국가대표 공군은 무적이다. 자, 이렇게 두 문자로 외우시면 말도 되잖아요. 그죠? 적진 영변일구. 자, 영변 땅은 중국 땅이니까, 그죠? 적진이죠. 그죠? 적진 영변일구에 현기증이 나갔고, 요 기는 이제 긴급체포로 이제 이렇게 표현한 건데, 현기증이 나서 이제 자상을 입고 피신소에 대피를 했어요. 그죠? 대피란 국가대표 공군은 무적이다. 그래서 이제 적이 적법 절차고요. 그 다음에 진술거부권, 그 다음에 영장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일사부재의 원칙, 그 다음에 구속 통지를 받을 권리, 현행범 체포, 긴급 체포, 자백 배제, 자백 보상, 그 다음에 형사 보상, 그 다음 피해자의 법정 절차 진술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소원권,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대통령의 불소지 특권, 그 다음에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 군사범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 무죄추행 원칙, 적부심. 자,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사실 어쩔 수 없이 이거 암기해서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헌법을 경찰 채용 때도 마찬가지고 안 배우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헌법에 있는 규정을 이거 몇 개냐 맞춰라. 그럼 어쩔 수 없이 암기해서 맞출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설문 보시게 되면 기억번에 구속적 부심자 청구권. 자, 여기 적으로 있죠?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의 형사보상 청구권, 여기 상입니다. 형사보상. 그 다음에 D급번의 증거재판주의 없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의 불이익변경조칙도 없고, 미음번의 위법 수집 증거조칙도 없고, 그 다음 비읍번의 자백보금칙, 자백 배제, 자백 보강 두 개 다 들어가요. 자백 배제 법칙, 자백 보강 법칙, 이렇게 두 개 다 들어간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은 기억, 니은, 비읍이 되겠네. 그죠? 기억, 니은, 비읍.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형사소송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공소를 기각해야 된다. 자,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해서 기소를 했다. 그러면 이 공소 제기는 무효로 봅니다. 따라서 공소기각 판결로 재판을 종결해야 되기 때문에 맞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주한 미국 문화원 내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친다. 자, 2번도 맞죠? 미 문화원 방어 사건에서 판례는 이제 이거를 속인주의로 처벌했는데, 사실 미국 문화원은 치해법권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속지주의로 처벌할 수도 있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런 비판에 좀 따랐던 판례고, 그 다음에 3번에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금되지 않는다. 자,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죠. 3번도 맞고요. 4번에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 사무소를 행사했다는 내용으로 대한민국 법원에 기소된 경우 대한민국에 재판권이 있다고 봐야 된다. 자, 4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의 국외범에 관한 판례가 형소법이 이제 3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인 2명하고 그 다음에 캐나다 사람 1명 나오는데, 이
중국인 2명, 캐나다 전부 다 재판권 없다고 봤어요. 외국인의 국외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냥 기억만 하시면 되죠. 앞에 이제 캐나다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 보고 그죠? 뭐 사문서로 위조했는지 인장 위조인지 이거 알 필요도 없어요. 그죠? 맨 끝에 우리나라 재판권 있다 없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4번은 틀렸고요. 자, 다음에 3번입니다. 불신 검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경찰관은 어떠한 죄를 범했거나 범하려고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고 질문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죠? 예, 경직법 제3조에 있는 조문들이죠. 그 다음에 2번에 경찰관이 불신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객관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야 하며 불신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예, 요 2번도 맞는 질문입니다. 예, 요거 이제 대정 월평동에서 불신검문한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에서 나왔던 판례예요. 그죠? 그래서 불신검문할 때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으면은 뭐하러 불신검문을 해? 그냥 체포 구속하면 되지. 그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의 혐의를 요하지는 않는다. 예. 그 다음에 3번에 자, 검문하려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 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검문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경우라도 검문 시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위법한 불신검문에 해당한다. 자, 3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판례이기도 한데, 그죠? 그래서 이제 피검문자가 검문 나간 사람이 이 검문 행위임을, 그죠?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럴 경우에는 신분증 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걸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신분증 제시 안 한 상태에서 지금 때렸거든요, 그죠? 자, 그럼 이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인데, 자, 지금 때린 죄가 더 크죠? 그래서 검문 행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신분증 제시 안 한 것 정도의 사소한 입법은 크게 이게 좌우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서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봐서 이 공직방어로 처벌한 사건입니다. 예, 따라서 3번에서는 이제 위법한 불신검문에 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틀렸어요. 예. 그 다음에 4번에 경찰관은 동행 요구를 거절하는 대상자를 동행할 수가 없고 동행 요구에 응한 대상자라도 6시간을 초과해서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는 없다. 예, 4번도 맞죠? 예.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4번입니다. 고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고소 능력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 예상 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의 행위 능력과 구별된다. 자, 1번은 이제 판례 내용이죠. 예. 지금 이제 행위 무능력이라는 개념을 쓰지는 않지만 예. 판례 그대로 이제 실어놨기 때문에 예. 맞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반의사불벌죄의 공범 중 1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자, 2번도 맞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그죠? 자,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는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칙 적용이 없죠. 친고죄의 고소에서만 적용됩니다. 그죠? 그래서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없기 때문에 공범 중 한 사람에 대해서 고소를 하거나 취소했다. 다른 공범자의 효력 안 미칩니다. 그죠? 자, 그래서 2번도 맞고 그 다음에 3번에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된 경우 이는 적법한 고소로 볼 수가 있다. 자, 3번도 맞죠? 고소의 방식에 관해서는 이게 반드시 고소장이랑은 양심 갖출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 피해자 그 조사를 할 때 그때 이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들어간다면 요것도 고소로 볼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판례 입장이고 자, 맞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피해자의 법정 대리는 피해자 본인의 고소권이 소멸을 하면 고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자, 4번이 틀렸습니다. 자, 법정 대리인의 고소권의 성질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가 고유권소를 취하고 있어요. 그죠? 자, 고유권소에 따르게 되면 일단 본인 권리 소멸 여부와 관계없지. 그죠? 상관없이 법정들에게 주어진 고유권입니다. 그리고 이 고유권으로 본 이유는 이제 무능력자 보호를 위한 거다. 그 다음에 본인이 법정들이란 고소를 본인이 취소할 수 있느냐. 자, 그래서 법정들인 고소는 본인 취소가 안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명시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이제 박스로 쳐놓고, 독립대리건설에 이제 관련된 논거들하고, 논리적 귀결하고, 고위건설에 관련된 논리적 귀결하고 섞어놓고, 그죠? 일관되게 이제 학설이 이어진 게 뭐냐? 그렇게 이제 문제도 좀 어렵게 내면 낼 수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만 하시면 뭐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자, 따라서 이제 본인 고소권이 소멸되더라도 우리 판례는 법정되는 고소권을 이제 고유권으로 보기 때문에 고소권 행사할 수 있죠. 예, 4번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에 5번이요. 함정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에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해서 피유인자의 범위가 유발됐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자, 이거 1번 맞는 판례 내용이죠. 이제 동고남 석방 사건에서 자, 동고남이 이제 구속이 됐는데 동고녀가 을한테 이제 석방을 좀 부탁을 했고, 그죠? 그 다음에 을이 병이 정에게 이제 마약을 구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병이 유인자고, 그 다음에 정이 피유인자고, 그래서 정이 이제 중국에서 마약 들어오는 거 이제 받으러 나왔다가 을이 요거를 이제 검찰 수사관한테 첩보를 줘갖고 이걸 체포한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판례가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수차례 범행만 부탁했을 뿐 수사기관이 직접적으로 사술이나 계략 등을 쓴 게 아니죠. 그러면 이제 피유인자의 범위가 유발됐다 하더라도 범위율 함정소가 아니다. 이렇게 판시한 판례, 그죠? 자, 그래서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도 피고인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 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피고인을 체포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거나 함정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자, 2번도 맞는 판례입니다. 그죠? 범죄를 인지하고도 계속 이제 지켜보고 있다, 그죠? 한꺼번에 잡은 거죠. 그래서 이것도 위법한 함정소가 아니고, 그 다음에 3번에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배기 절도범단속을 위해서 공원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서 취객을 부축해서 10m 정도를 끌고 가서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한 경우 위법한 함정소에 해당한다. 자, 3번이 틀렸죠? 예. 자, 요거 이제 그 유명한 이제 사당동 벤치 사건인데, 그죠? 지금 부축배기 절도범에 대해서 범위를 유발시킨 게 아닙니다, 그죠? 경찰들이. 따라서 범위로 함정소에 해당되지 않죠, 그죠? 단순히 기회 제공용일 뿐이지,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4번에 위법한 함정소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서 무효인대에 해당한다. 자, 4번도 맞습니다, 그죠? 따라서 범위유발한 함정소에 기해서 기소를 했다. 그러면 이제 무효가 되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로 종결해야 됩니다. 공소기각 판결.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이요. 정답은 3번이고요. 자, 6번 문제 보시게 되면 음주 측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에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서를 해요.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 채취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다면 피의자의 법정 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해서 피의자의 혈액 채취에 관한 유의한 동의를 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예. 의사능력이 있든 없든 법정 대리인이 피의자를 대신해 갖고 혈액 채취 동의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예. 자, 따라서 1번 틀렸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실제로 미성년자가 지금 음주운전까지 해갖고 해가지고, 그죠? 응급실에 실렸어. 자, 근데 이제 음주운전 불허보라고 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죠? 왜냐면 이제 의식불명이니까, 그죠? 자, 그럼 피를 뽑아야겠는데 부모한테 이제 동의를 받은 거죠, 그죠? 자, 이 동의 받고선 피 뽑은 거 안 된다고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원칙적으로 강제 체결하면 되는데 강제 체결을 원칙적으로 영장이 필요하죠. 그럼 영장 청구해서 나올 동안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일단 의사나 간호사 시켜갖고, 그죠? 체결을 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후에 영장 청구하면 되지, 그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부분 유의한 동의를 할 수 있다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이요.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호흡 측정 방법에 의한 음주 측정을 한 다음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시간적 장소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자, 여기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 지금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단절이 안 된 상태입니다. 자,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호흡 측정 결과를 탄핵하기 위해서
스스로 혈액 채취하여 측정할 것을 요구하여 혈액 채취가 이루어진 경우 그러한 혈액 채취한 측정 결과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줄 수가 있다. 자, 2번도 틀렸죠? 그래서 이제 음주 측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강제로 차에 태웠어요. 그럼 이제 그거 자체가 위법한 체포 상태입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불어봐라. 이거 불어도 증거로도 못 쓰고 거부해도 측정급으로 처벌도 못 하죠. 따라서 단절이 안 된 상태에서 측정을 하고 나서 수치가 야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피 뽑자. 그래서 피까지 뽑았어요. 그죠? 혈액 채취를 했단 말이야. 그럼 그것조차도 증거로 못 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핵심 포인트. 단절이 됐다면 단절됐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혈액 채취에 대해서 별도의 증거 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지금 강제로 끌고 간 상태에서 호흡 측정하고 연이어서 혈액 채취했단 말이에요. 그죠? 따라서 이게 연이어졌기 때문에 자, 둘 다 증거로 못 쓴다. 예, 이렇게 판시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주치운전 혐의자에게 영장 없는 음주 측정 의무를 지우고 이에 불응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3항에 규정된 영장주의 위배된다. 자, 3번도 틀렸죠? 이거 만약에 음주 측정을 갖다가 영장 일일이 받아서 해야 된다 그러면 누가 술 먹을 걸 예측하고 그죠? 미리 영장을 받아 갖고 있어요. 그죠? 자, 따라서 3번 틀렸고. 그 다음에 4번에 음주운전을 목격한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음주운전 종료 시부터 약 2시간 후에 집에 있던 피고인을 임의동행하여 음주 측정을 요구를 하였고 음주 측정 요구 당시에도 피고인이 상당히 취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다면 그 음주 측정 요구는 적법이다. 자, 4번이 정답입니다. 그죠? 음주운전을 하고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자가 쫓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차 번호를 기억했다가 경찰에 신고를 해갖고 그 집까지 찾아간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2시간 후에 집으로 이제 가서 피고인 같이 가자. 그래갖고 이제 음주 측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측정 요구 자체가 적법이기 때문에 거부를 했으면 측정 거부죄로 처벌받는다. 예. 그런 내용의 판례고요. 그래서 4번이 적절합니다. 맞는 지문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입니다. 피의자 신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들인, 배우자, 직계親, 형제자매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자, 1번은 조문 그대로죠. 243조 2의 제1항, 그죠? 그래서 이 피의자, 변호인, 법정들인, 배직형의 신청이 있으면 예, 접견하게 하거나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자, 2번도 맞는 내용이죠. 예, 요게 사항인가? 그 내용인 것 같은데 243조 2요. 예.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문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도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증거능력이 인정이 된다. 자, 3번 틀렸죠? 진술 거부권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으면 이게 자발적으로 진술했더라도 증거능력 부정된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관식에서는 조금 문제가 되는데 진술 거부권 불고지로 불고지에 의한 자백을 과연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으로 부정할 거냐? 또는 자백 배제 법칙으로 증거를 부정할 거냐? 자, 여기에 대해서는 학설하고 판례가 학설에 좀 대립이 있고요. 자, 그리고 판례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판례는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을 취해서 증거능을 부정합니다. 자, 그 뭐 이유까지는 설명하려면 이게 주관식 내용이라 조금 길긴 한데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자백 배제 법칙은요. 그 자백의 임의성이 부정이 되거나 최소한 의심이 있어야지만 이 자백의 증거능을 부정하는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 그 판례에서 그 신입 세계파 사건에서 이제 그게 최초 판례죠. 진술 거부권을 고지 안 했는데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증거는 부정된다 이렇게 판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자백 배제 법칙을 적용한 게 아니죠. 그죠? 부정되거나 의심 생기면 자백 배제 법칙으로 증거를 부정하는 거니까 자백 배제 법칙이. 자, 따라서 이렇게 인정되더라도 증거는 부정된다 했으니까 위증 법칙을 취한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증거능력 인정된다 틀렸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4번에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적법한 절차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중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 하나의 증거를 할 수 있다. 자, 4번은 맞죠. 조문 그대로 그죠? 312조 3항. 예. 정답은 3번이고요. 자, 그다음 8번입니다. 형사 절차상 영상 녹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 녹화할 때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 시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 녹화해야 한다. 자, 요거는 형사소송법 내용입니다. 그죠? 맞는 지문이고요. 2번에 자, 영상 녹화물은 조사가 행해지는 동안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녹화된 것으로 진술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재생 화면에는 녹화 당시의 날짜와 시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어야 된다. 자, 2번도 맞는 내용의 지문입니다. 요건 이제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이 사법경찰관 수사 준칙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2번도 맞고요. 3번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을 하는 영상 녹화물은 공판중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한해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에게 재생해서 시청하게 할 수 있다. 자, 3번도 맞는 내용의 지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이제 318조 2의 제 2항에 있는 내용이죠. 그죠? 자, 그래서 요 조문들은 이제 주의를 하실 게 이때 재생해서 시청시키는 거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에게만. 그죠? 그리고 이제 규칙으로 들어가게 되면 규칙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이제 그 조문 내용이 있는데 검사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그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자, 따라서 이제 검사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에게만 재생해서 시청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4번이요. 피고인이 아닌 피의자의 진술에 대한 영상 녹화물의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에 검사는 영상 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과 조사 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야 된다. 4번이 틀렸습니다. 요게 이제 형사소송 규칙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형사소송 규칙에서는 이제 검사 작성에 이제 피신조서에 대해서 실질적 진정 확립 증명을 위해서 영상 녹화물을 증거로 제출할 때는 자,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 실질적 진정 성립 증명을 위해서 영상 녹화물 제출할 때 요때는 영상 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장소, 그죠? 그런 것들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피의자 신문조서가 아닌, 그죠? 피고인 아닌 자, 여기도 정확히는 이제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해서는 요 영상 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요 부분들 다투려는 시각, 그 부분들을 적은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봤어요. 없더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형사 규칙에. 네. 자, 따라서 이제 쉽게 간단하게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는 실질적 진정립 증명할 때 영상 녹화를 시청을 할 때 이때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이라든지 다투려는 시각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을 해야 되고 그 외에 진술서 같은 경우는 이 서면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규칙 조문에서 그 조문을 준용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이 명백히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상 녹화 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지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4번 지문입니다. 4번 지문. 예. 자, 그래서 4번이 틀렸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1번은 뭐 형사법 조문이고 3번도 형사법 조문이고 2번이 이제 이게 대통령령이고 그죠? 4번이 이게 형사법 규칙인데 2번하고 4번 두 개 다 몰랐다. 그러면 이제 이게 틀릴 가능성이 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4번은 요거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시험에도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 쳐놓고 이제 또 개수로 골라라 이런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4번 지문은 꼭 숙지를 해 두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입니다.
체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 체포하는 경우에는 즉시 긴급 체포서를 작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맞죠? 그래서 즉시 긴급 체포서 작성하고 즉시 검사 승인을 얻어야 되고 2번에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의 사실이 의지 체포이와 변호의 사실 말씀하라고 변명 기회를 줘야 되며 이와 같은 고지는 반드시 체포를 위한 실력 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행해져야 된다. 행해야 한다. 틀렸죠? 그래서 뭐 저항하는 피의자를 그죠? 붙들거나 뭐 제압을 할 때 그죠? 그때는 이제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즉시 고지하면 됩니다. 그죠? 반드시 미리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3번에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된 피의자만이 체포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지금은 이제 214조의 2의 제1항에서 요 내용이 지워졌잖아요. 그죠? 2007년도 이전에는 214조의 2의 제1항에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법정들인 배직형 어쩌고저쩌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문제가 됐었어요. 그죠? 그러면 체포영장에서 체포된 피의자만이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2007년도 법률 개정하면서 싹 지웠잖아. 그죠? 자, 그 전에도 물론 판례상으로 체포영장에 의지 않고 체포된 자도 이 적부심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었고 학설의 다솔도 그죠? 긍정하는 입장이었으나 입장이었는데 2007년도 이제 법률 개정하면서 아예 그 논란의 여지를 없애버리려고 영장 부분을 싹 지웠어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3번도 틀렸죠. 그 다음에 4번에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이 사실상의 강제현행 즉 불법 체포에 해당하더라도 불법 체포로부터 6시간 상당히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긴급체포는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적법하다. 4번도 틀렸습니다. 자, 임의동행 형식을 갖추고 왔는데 뭐 동행의 시간과 장소라니 동행 방법, 동행 후의 심문 방법, 체포 구속 영장의 의무, 식사 시 용변의 감시, 퇴거 희망이나 동행 거부 의사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거기서 임의동행 요건으로서 탈락이 생기면은 그때부터는 강제연행이 됩니다. 그럼 이제 동행할 때부터 위법한 강제연행을 데리고 왔는데 그 뒤 6시간 이후에 적법하게 긴급체포 들어갔어요. 그죠? 그러면 6시간 이후의 긴급체포는 당연히 위법한 체포입니다. 요건을 따로 심사도 하지 않습니다. 예. 자, 그래서 하자가 치유됐다. 틀렸어요. 그죠? 자, 정답은 1번이고요. 예. 자, 다음은 10번 문제입니다. 10번. 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번에 체포영장에 한 체포,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 체포에 의해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다. 자,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죠? 그죠? 어디가 틀렸어요? 신문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얀다로 됐습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체포된 피의자는 예, 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그죠? 예, 신문 하얀다로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2007년도 법률 개정하면서 전부 다 필요적 제도로 바꿨잖아. 그죠? 자, 기억번 틀렸고요. 니은번에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된다. 자, 니은번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피의자 상태에서 국선변을 선정해 주는 사건은 적부심하고 영장심사. 그죠? 요 두 가지밖에 없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조문 나올 때요. 조금 주의를 요하는 게 이제 여기서 이제 피의자의 청구로 이런 말이 들어가면 틀린 겁니다. 그죠? 다 직권으로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청구라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지. 그죠? 33조 2항. 그거 빼고는 다 직권입니다. 예. 그럼 디귿번에 피의자에 대한 신문 절차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틀렸죠? 원칙적으로는 비공개로 합니다. 그죠? 하지만 이제 이해관계는 방점을 허가할 수 있을 뿐이고. 예. 자, 그 다음에 리을번에 판사는 피의자가 신문길에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출석이 현저하게 곤란하고 피의자를 신문법적 인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의자 출석 없이 신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자, 리을번 맞죠? 거부하거나 질병 등으로 출석이 곤란합니다. 그죠? 그럼 이때는 출석 없이 신문할 수 있다. 그럼 결국 이제 검사하고 변호인 얘기만 듣고선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미음번에 피의자 신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 수사관계 서류의 증거물을 접수한 날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검찰청에 반환 날까지 기간은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의 피의자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자, 미음번도 맞죠? 접수한 날로부터 검찰청에 반환 날까지 요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죠? 자, 따라서 적절한 것은요, 니음번, 리을번, 미음번. 그죠?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니을, 리을, 미음. 자, 그 다음에 11번에 구속기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번에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때로부터 계산한다. 자, 1번 틀렸습니다. 그죠? 어디가 틀렸어요? 구속영장 발부 시간이고 체포시부터. 그죠? 체포시부터 기산이 되고, 그 다음에 2번에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일일로 산정을 하고, 구속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2번도 틀렸죠? 기간의 말일이 토일 공휴일이라도 구속기간에 산입을 합니다. 그래서 시효하고 구속, 시구는 초일 불산입 원칙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기간의 말일 토일 공휴일 때도 산입하지 않는다는 그 기간 계산의 1번 원칙에서 제외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 2번도 틀렸고요. 3번에 구속기간 연장 허가 결정이 있을 경우에 그 연장 기간은 구속기간 만료일로부터 계산한다. 자, 3번도 틀렸죠? 어디가 틀렸어요? 만료일 다음날입니다. 그죠? 다음날. 예. 따라서 3번도 틀렸고요. 4번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해서 검사나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가 없다. 4번이 정답입니다. 그죠? 왜냐? 여기서 말하는 이제 지방법원 판사는 수임판사를 의미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형사법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입법자들이 수임판사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불복제도를 안 만들어놨어요. 그죠? 자, 4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12번에 구속기간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이 기재된 장소가 아닌 것으로 구금장소를 임의적으로 변경한 것은 위법하다. 자, 1번 맞죠? 그죠? 구금장소 임의적 변경은 위법입니다. 그죠? 2번에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이 기재된 범죄사실과는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자, 2번도 맞는 내용의 판례죠. 이게 바로 이중구속이 된 판례입니다. 그죠? 그래서 구속기간이 끝나갈 무렵에 종전영장 기재는 다른 범죄사실로, 그죠? 재차 구속장 집행을 들어갔다. 요거 위법이 아니라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학자들도 이중구속은 다 인정된다고 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은 맞는 내용이고요. 3번에 불구속 상태의 피고인에 대해서 본안재판을 선고한 원심법원은 그 선고 이후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권한이 없다. 틀렸습니다. 자, 소송 기록이 넘어가기 전에는 이 구속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소송 기록이 넘어갔느냐에 따라서 신급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요것도 뭐 생기초죠. 1심에서 이제 피고인 갑에 대해서 이제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징역 1년을 선고했어. 그래서 항소를 했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구속기간 연장하려고 그래요. 2개월짜리. 이거 어디서 해야 되느냐? 지금 항소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죠? 재판이 끝났고. 그러면 2심에다가 14일 내에 소송 기록과 증거물을 송부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럼 이제 이때 송부시에 신급을 이탈한 2심의 효력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죠? 따라서 소송 기록이 넘어갔으면 2심에서 구속기간 연장을 해야 되고, 넘어가기 전이면은 원심에서 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요거 뭐 간단한 겁니다. 그죠? 소송 기록 넘어갔느냐, 넘어가지 않느냐. 따라서 본안재판을 선고한 법원에서도 요 구속기간이 갱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석 허가도 가능하고, 그죠? 구속 취소 결정도 가능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틀렸죠. 그죠? 구속할 권한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4번에 수사기관이 관할지방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구속영장 발부에서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 신문을 위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의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 효력에 의해서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자, 4번도 맞는 내용의 판례죠. 그래서 이제 구속영장으로 서울구치소에 구속이 됐는데 국정원에서, 그죠? 피의자 신문하러 가자. 근데 이제 그걸 쌩까니까, 그죠? 이 검사관이 서울구치소에 요구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좀 보내달라고.
그럼 이제 구속영장 효력으로 그냥 끌고 갈 수 있겠느냐? 거기 이제 문제됐던 사안인데, 예. 우리 판례는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조사실까지, 국정원까지 구인은 가능하다. 다만 그 절차에서 피의자 신문하는 것은 임의사기 때문에 진술권 고지해야 되고 뭐 그런 건 지켜야 된다. 그죠? 자, 따라서 12번은 정답이 3번이고요. 자, 다음에 13번 문제입니다. 접견교통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에 접견교통권의 주체는 체포구속을 당한 피의자고 신체 구속 상태에 있지 않은 피의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그죠? 체포구속 당한 자뿐만 아니라 신체 구속 상태에 있지 않은 피의자도 접견교통권 주체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에 미결 수용자 변호인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할 수 있다. 틀렸죠? 참여 못하고요. 청취 녹취도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예전에 이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던 행정법 규정이 위헌 결정받고 삭제가 됐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국가정보원 사법경찰관이 경찰서의 주장에 구금되어 있던 피의자에 대해서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할 것을 신청한 변호인에게 국가정보원이 추천하는 의사의 참여를 요구한 것은 변호인의 수진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틀렸습니다. 그죠? 요거 수진권 침해가 아니라고 봤어요. 그죠? 수진권 침해가 아니다. 예. 그 다음에 4번에 신체 구속을 당한 피고인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특권은 수사기관 처분 등에 의해서 이를 제한할 수가 없고 다만 법령에 의해서만 제한이 가능하다. 4번이 맞죠? 원래 이제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 제한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했어요. 그죠? 자, 따라서 우리 대법원은 이 변호인과 미결 수용자의 접견 교통권도 법령으로 만약에 혹시 제한 규정이 있다면 제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행 법규로상으로는 지금 제한하는 규정이 없죠. 자,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제한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증거보존 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에 검사는 제1의 공판기일 전에 하나요. 판사에게 증인신문뿐만 아니라 압수수색 검증을 내용으로 하는 증거보존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시기적 요건은 제1의 공판기일 전까지. 예. 2번에 피의권뿐만 아니라 피의자도 제1의 공판기일 전에 한해서 판사에게 증거보존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죠? 검사, 피의권, 피의자, 변호인 다 됩니다. 그죠? 3번에 증거보존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야, 이건 틀리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3일 내에 항고할 수 있다. 요 개정이 된 부분이잖아요. 그죠? 3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증거보존을 청구하면 서면으로 사유 소명이 된다. 맞고요. 그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15번에 압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에 압수영장에 압수할 물건을 압수 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압수 장소에 현존한 물건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틀렸죠? 예. 자, 보관 중인 물건을 현존하는 물건 해석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제주도지사 사건에서. 예. 자,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에 압수수색 장소의 관리 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는 경우에 그 장소에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건 압수하더라도 별도로 영장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 또 나왔네. 아주 이 2번 지문은요. 각 직렬 시험마다 네버엔딩으로 나옵니다. 네버엔딩. 평생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이걸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계속 낼까 모르겠어요. 그죠?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목적인가? 자, 이미 뭐 알만한 분들은 다 아는 판례 아니에요. 그죠? 근데 끝도 없이 나옵니다. 그죠? 자, 그래서 2번도 틀렸죠? 별도로 개별적으로 제시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압수영장 집행 당시에 피의 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압수를 한 경우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틀렸죠? 요거 이제 이석기 사건에서 이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죠. 이때는 제시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라고 봤어요. 그죠?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에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에 그 압수수색 영장이 아직 유효기간 내에 있고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해서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도 그 영장으로 다시 압수수색할 수 없다. 4번이 맞죠? 유효기간 내 영장 재집행하는 거 허용이 안 된다. 그죠? 자, 정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16번에 영장에 의하지 않는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기타인의 유리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자, 임의 제출물에 압수에 관한 법조문입니다. 그죠? 218조. 맞죠? 그 다음에 2번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서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한해서 영장 없이 압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 자, 2번도 맞죠? 긴급 체포 시 압수색 검증에 관한 조문 그죠? 217조 1항 맞고요. 3번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위하여 법원 판사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고, 이 경우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된다. 3번도 맞습니다. 그죠? 범장소에서 압수색 검증 조문 그대로지. 그죠? 216조 이게 3항인가? 그럴걸요.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어 영장 없이 압수한 때 압수할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이 경우 압수영장 청구는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해야 된다. 틀렸죠? 이건 뭐 진짜 틀릴 수가 없겠네. 그죠? 48시간에 청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압수물 처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에 몰수에 대한 압수물로서 멸실, 파손, 부패 또는 보관하나 교련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인자의 동의를 받아서 폐기해야 된다. 틀렸습니다. 그죠? 자, 이건 폐기가 아니고 뭐예요? 대가 보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대가 보관. 그죠? 몰수에 대한 압수물로서 멸실, 파손, 부패 또는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이다.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뭐 중국산 중국에서 이제 밀수된 어패류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필요적 몰수물에 관세법상 몰수물에 해당되는데, 이 경우에는 그대로 원물 보관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부패 염려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매각해서 대가 보관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고, 설사 이게 폐기인지 대가 보관인지도 헷갈린다. 그러더라도 폐기하연다는 없습니다. 할 수 있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틀린 거죠. 그죠? 자,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고요. 2번에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관해서는 간수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서 보관하게 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죠? 여기 이제 위탁 보관에 관한 조문이고, 3번에 압수한 작물은 피해자에게 환불 여유가 명백한 때는 피고 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불할 수 있다. 3번도 맞죠? 예. 그래서 압수 작물의 피해자 환부 요건은 환불 여유가 명백한 때고,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 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불해야 하고, 증거에 관한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 청구에 의해서 가안부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죠? 이거는 이거는 218조 2 조문이 아니고, 그죠? 요거는 이제 133조 조문, 그죠? 그걸 이제 그대로 냈네, 그죠? 자, 그래도 맞는 거죠, 그죠? 133조 조문 맞는 거니까. 예. 정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보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에 피고인, 변호인,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 친구, 형제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가족, 동거인, 고용주, 가동고가 들어가는 것은 적부심하고 보석밖에 없습니다. 그죠? 맞고요. 2번에 보증 후 몰수 사건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관할이지만 소송 절차 계속 중에 보석 허가 결정이나 그 취소 결정을 본할 관할 법원인 1심 합의부가 한 경우 당해 합의부가 사물 관할을 갖는다. 자, 2번이 틀렸습니다. 보증 후 몰수 사건은요, 지금 본안재판부가 단독이든 합의부든 무조건 단독판사의 사물 관할 사건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의 본안 사건에서 보석 허가를 하고 보석 취소 결정을 합의부가 해서 치더라도 보증 후 몰수는 무조건 단독 판사가 재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이 틀렸습니다. 예. 그 다음에 3번에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 사유 없이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또는 감치 제재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이 제재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자, 3번은 맞고요. 그죠? 하여튼간 돈 냄새 나는 건요, 다 즉시 항고됩니다. 뭐 과태료, 비용 이런 것들, 그죠? 자, 그래서 3번도 맞고, 4번에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에는 보석 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냥 이꼬로 무죄가 선고됐구나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그래서 풀어주는 재판은 선고만으로 구속영장 효력이 상실되고, 가둬두는 재판은 사형자형이 확정돼야지만, 그죠? 가둬두는 재판인 사형자형은 확정돼야지만 구속영장 효력이 상실되거든요. 따라서
무죄 등이 선고됐다고 해석하면은 굉장히 이걸 이해하기 쉽습니다. 무죄가 선고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보석 조건은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맞죠?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자, 재정시청에 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번에 재정시청 사건에 대한 법원의 공소의 결정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공소 취소를 할 수가 없다. 기억번 맞죠? 고등법원에서 이제 공소 결정을 내려갖고 검사 공소했어요. 그럼 이거는 취소가 안 돼야지만 정상입니다. 그죠? 안 돼야지. 이걸 만약 취소 가능하게 만들면은 고등법원의 판사들 다 세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따라서 취소할 수 없다. 맞고요. 그리고 참고로 제자로 시작하는 거. 자, 제자로 시작하는 이제 재심하고 재정시청. 이렇게 둘 다 제자로 시작하잖아. 그죠? 얘들이 공소 취소가 안 됩니다. 제자로 시작하는 거 두 개. 재심과 재정시청.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에요. 법원은 재정시청 기각결정 또는 재정시청 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정시청인에게 신청 절차에서 생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 자, 니은번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부담하게 할 수 있답니다. 그죠? 할 수 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2007년도 이제 재정시청 법률 개정하면서 요 비용 부담 제도를 신설했어요. 그죠? 함부로 하면 비용 다 엎어치니까. 그죠? 심각하게 신중하게 이제 고려해서 재정시청 하라고. 그죠? 변호사 비용까지는 이제 엎어칠 수 있잖아. 그죠? 변호인 선임료도. 자, 그 다음에 디귿번에 재정시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기소위에 불기소 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될 때는 재정시청을 기각할 수 있다. 자, 이 디귿번도요, 판례인데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판례가 이제 몇 가지가 있긴 한데, 그냥 대표적인 걸로 예를 들면, 자, 경찰 P가요, 갑을 불법 구금했어요. 근데 이 불법 구금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구속기간, 구속영장이 10일짜리인데 10일 넘어가면 다 불법 구금입니다. 그죠? 그래서 10일 넘어가는 구속이 예전엔 꽤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갑이 검사한테 자기 불법으로 구금당했다고 고소를 했어요. 그죠? 자, 근데 이제 검사가, 자, 혐의도 없다.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 이제 갑이 이제 재정시청을 한 거죠. 자, 그래서 판례가 뭐라고 그랬느냐? 무혐의, 자, 불법 감금 사실을 인정한다. 불법으로 감금된 것은 인정되고, 그 다음에 무혐의, 불기소 처분은 잘못됐지만, 이거는 기소위에도 가능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네가 신청한 재정시청은 기각이다. 이러고 끝내버렸어요. 자, 그래서 요 기각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판시한 사건이고요. 예. 자, 그래서 디귿번 맞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에 재정시청의 관할 법원은 불기소 처분을 한 검사 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권한하는 지방법원 합의부이다. 틀렸죠? 고등법원입니다. 그죠? 틀렸고. 그 다음에 미음번에 법원이 재정청서에 재정시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형사소송법 제262조 2항 제2호 소정의 공소제 결정을 한 관계로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 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제 그 본안 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는 없다. 자, 미음도 맞는 판례입니다. 이게 결국 체계적으로 이렇게 되는 건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체계만 봐도 판례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지금 고등법원에서 공소의 결정을 내려갖고, 그죠? 공소의 결정서를, 자, 뭐 검사장한테 보내줬어요. 자, 그러면 검사장은 이제 검사시켜갖고 공소지기 했단 말이에요. 그죠? 1심에다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공소지 결정을 내린 게 재정청서에 지금
신청서에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의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죠? 그럼 결정 자체가 좀 잘못된 거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결정서 받고 검사시켜서 기소를 해버렸어요. 그죠? 그러면 1심에서 과연 상급심에 있는 재판을 갖다가 과연 재판할 수 있겠느냐, 이게 문제된 거예요. 그죠? 신급 문제상 이건 허용 안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더 이상 다투지 말아라. 왜냐하면 결국 1심의 판단이 다시 2심에 올라오고, 그죠?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라오니까 1심에서 요 결정을 갖다가 다투어서는 안 된다. 예. 그리고 이제 똑같은 판례로 이런 것도 있어요. 그죠? 지금 이제 재정성 대상 범죄가 아닌, 그죠? 재정성 대상 범죄가 아닌 사건을 공소 결정을 한 거야. 그래서 기소가 된 거야.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더 이상 다툴 수는 없다. 1심에서 예. 판단하지 말아라. 예. 자, 그러면 이제 적절한 것은요, 기억번, 디귿번, 미음번입니다. 예. 기억, 디귿, 미음. 정답은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입니다. 공소제기 후 수사에 관한 설명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권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필요할 때는 영장 없이 구속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 맞죠? 자, 그래서 피의권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할 때, 그죠? 구속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 가능하죠. 예. 따라서 1번은 맞는 조문 내용이고요. 2번에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을 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이 증거를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증거능이 없다. 맞습니다. 그죠? 번복 진술서서 증거 동의하지 않는 증거능이 없다. 이렇게 판시했어요. 그죠? 예, 그래서 2번도 맞고요. 3번에 검사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신문하여 작성한 진술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틀렸죠? 피고인에 대한 진술서가 공소제기 후에, 즉 기소 후에 작성됐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증거능력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판례가 피고인 신문은 피고인 신문 허용 여부에 관해서 허용을 하고 있는, 그죠? 적설 입장을 취하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에 공소제기된 피고인의 구속 상태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전적으로 당해 수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4번도 맞습니다. 그죠? 피고인 구속에 관한 권한은 수사법원 권한사항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예. 자, 그럼 20번까지 보고요. 21번부터는 이제 조금 쉬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